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천 축구토토 20패 63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브랜트포드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요. 먼저 브랜트포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토트넘에게 1대3 패배를 기록한 브랜트포드인데요. 빠르게 선제 득점을 기록을 했지만 이후에 큰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헨리, 히키, 위사 등 아직 부상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홈 성적이 좋은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웨스트햄입니다. 지난 라운드 첼시를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한 웨스트햄인데요. 주중 리버풀과의 리그컵에서 1대5로 패배를 당했던 웨스트햄입니다.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 흐름이 좋지 못한 웨스트햄입니다. 보엔, 수체, 킬만 등 주요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고 알바레즈는 퇴장을 당해 징계로 이번 경기는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중 경기로 체력적으로 불리한 웨스트햄입니다. 브랜트포드가 홈에서 흐름이 좋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브랜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그래도 전력은 웨스트햄이 더 강하다고 보여지고 또 브랜트포드의 대부분에서 좋은 선수들이 좀 부상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무승부도 같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첼시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요. 먼저 첼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둔 첼시고요. 주중 컨퍼런스 리그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로테이션을 확실히 가동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일한 문제였던 오른쪽 수비 자리에 구스토가 복귀하면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브라이튼입니다. 지난 라운드 노팅엄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던 브라이튼인데요. 득점력은 좋았지만 후방의 숫자가 부족한 점은 아직까지 약점으로 보여집니다. 제임스 밀러의 빈자리는 아직도 커 보입니다. 주앙 페드로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브라이튼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력에서 첼시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구스토 복귀로 미토마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첼시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에버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레스터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던 에버튼인데요. 이번 시즌 첫 승점을 얻어냈습니다. 브래스웨이트, 게에, 패터슨 같은 선수들이 이번 라운드 복귀할 수 있을지가 주요 포인트인데요. 아직까지 출전에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지난 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팰리스인데요. 맨유가 많은 찬스를 놓쳐주면서 승점을 얻어갔습니다. 은케티아, 마테타 등 공존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이번 시즌의 중요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전방의 선수들이 아직 합이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에버튼의 전력 변수가 큰 상황입니다. 경기력은 팰리스가 우위지만 에버튼의 많은 선수들이 돌아온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경기 무패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먼저 노팅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브라이튼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던 노팅엄인데요. 현재 리그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단단한 팀이 된 노팅엄입니다. 지난 경기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던 모건 깁사이트가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합니다. 공격진에서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였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플럼입니다. 지난 라운드 뉴캐슬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던 플럼인데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인상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트라우레 선수가 매우 주목이 되기도 하는데요. 플럼의 공격진들이 전체적으로 폼이 매우 좋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모건 깁사이트가 징계로 불안점이 생긴 노팅엄입니다. 플럼의 공격력 역시 인상적이라 변수가 많은 경기로 보여지는데요. 노팅엄이 단단한 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그래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팀 정리해보면 이번 경기는 승패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라요 대 레가네스의 경기인데요. 먼저 라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중 지루나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따냈던 라요입니다. 찬스는 많이 내줬지만 잘 버티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주전 풀백 에스피뇨가 이제 부상인 상황에서 지난 경기 대치자인 차바리아도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왼쪽 수비에 구멍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가네스입니다. 지난 라운드 헤타페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던 레가네스인데요. 세트피스로 어떻게든 승점은 챙겼습니다. 공격력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꽤나 잘 버티면서 저번 경기 무승부를 거둬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력은 라요가 강하지만 왼쪽 수비의 이탈과 체력 변수를 지지부진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요. 먼저 울버햄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한 울브스입니다.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3연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 경기력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리버풀입니다. 지난 라운드 보머스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둔 리버풀인데요. 주중 웨스트햄의 리그컵 경기에서는 5대1 대승을 거뒀던 리버풀입니다. 로테이션도 깔끔하게 가동을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했습니다. 알리송이 부상이지만 켈러가 잘 버텨주고 있고 키에사는 선발로 나서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팀의 전력과 최근 경기력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버햄튼의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요. 먼저 소시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바이돌리드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소시에다드입니다. 주중 니스와의 유로파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던 소시에다드인데요.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으면서 부진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멘데스가 복귀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쿠보와 오야르사발이 기존 에이스들의 활약도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발렌시아입니다. 주중 리그 경기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던 발렌시아인데요. 리그에서 단 1승도 리그에서 단 1승만 챙겼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로테이션도 가동하지 못하면서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변수가 좀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긴 합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쿼드 뎁스 차이로 로테이션 변수를 좀 가용한 소시에다드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력도 소시에다가 좀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